안녕하십니까.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지난번에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을 골라야 되느냐, 이제 경험이 많고 수술 잘 많이 해본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은 어떤 스타일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 보시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리고 두 번째 여성형 유방증을 할 때 병원 고르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자. 지난번에 어떤 경험 많은 병원을 고르는 그런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결코 못하는 병원이 아니다. 여성형 유방증 내가 수술하겠다 마음먹은 분들이 무슨 동네 감기 치료 받으신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그냥 여기 병원 있네? 들어가서 해야지 라고 하진 않아요.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고르게 됩니다. 고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아는 게 또 병이라고, 어느 병원 봤더니 무슨 이거 이상해요 막 이런 글들이 막 있어요. 보면 어디에 찾다 보면은 그럼 여기 안 되겠다. 또 어디에 찾다 보면은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안 되는 병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갈 병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잘하는 병원이 많은데 왜 내가 찾는 병원마다 다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요? 제가 부작용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병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유증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병원이에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케이스가 많고 수술을 많이 한 병원에선 부작용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노출이 되는 거는 극히 일부거든요. 수술을 하러 가더라도 약간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진짜 완전히 가슴이 다 망가졌다,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배제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약간의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포기라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을 가는데 어느 날은 정말 맛있고 어느 날은 너무 맛이 없어. 이거는 맛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85점 이상의 계속 꾸준한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맛집이 되는 거죠. 어떤 병원을 우리가 검색해서 볼 때도 부작용이 있긴 있되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작용,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작용, 이거는 환자가 좀 예민한 것 같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이 평균 점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병원을 잘 찾아야 된다. 보통 병원에 수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은요, 의사 선생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수술하고 계시거든요. 수술이 뭐 한 10분, 20분 만에 끝나면은 그러면 의사 선생님 보기 쉽죠. 그렇지만 수술이 이게 보통 1시간 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세금 탈세를 이렇게 추적하는 거, 그런 사람이 돈 적이 있었어요. 차명 계좌 같은 걸 요구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입금을 하고 거기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차명 계좌를 털어서 세금을 거둔 것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세파라치들이 있었거든요. 부산 일대에 성형외과에 세파라치가 한번 싹 돌았어요. 근데 이 세파라치가 못 털었던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부산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잘 되는 두 곳이었어요. 왜 이 두 곳은 못 털었냐? 상담을 못 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당일 예약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정작 제일 잘 되는 곳은 못 털고 그냥 조그만 곳을 많이 털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병원이 잘 되고 케이스도 많고 환자도 많은 곳은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또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친절한 상담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환자 봐야 되니까 막 말투가 막 불친절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데는 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걸로 자꾸 나를 찾아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의사님이 분명히 친절하긴 친절한데 말투가 좀 빠른다든지 요 정도는 좀 그래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병원이 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랫동안 나를 정말 잘 진료하고 내가 궁금한 거 다 이야기해주고 너무 좋았다, 물론 그것도 병원 선택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뭔가 나를 이게 설명을 해준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든다, 약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병은 아니야 라고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작용이 많거나 의사 선생님 얼굴 보기가 좀 힘들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 병이 못하는 병원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하는 병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